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개탄 날이에요. 개를 탄 날. 박수 소리에 네. 힘이 들어. 오늘 개를 탄 날입니다. 아까부터 냄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아주 죽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리고 정말 관훈 나이트 클럽을 오랫동안 했지만 밥이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광고인가요? 아니 밥은 상품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오늘의 메인 광고 물품을 그렇죠. 빛내줄 액세서리 오뚜기 밥입니다. 아하. 네. 자, 그래 오늘 우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음식 앞에 놓고 이 게를 앞에 놓고 그렇죠. 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맑은 수산 박달 홍게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저 소개도 안 했어요. 아 그래? 그냥 어서 오십시오. 짱짱짱. 자, 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개만도 못한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이런 개 같은 일이. 자, 민동기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박달 홍게라고 네. 수율 살이 차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수율에 따라서 수율이 안 찼으면은 그냥 배에서 버리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 여기 육지에서 이거 봐도 별로다 하면 또 버리고 수율이 가득 찬 것만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아하. 자,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역시 국내 최저가. 적립금을 적용할 땐 43,650원으로 해서 9개에서 11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거 국민마켓. 네. 마켓.국민.tv. 마켓.국민.tv에서는 지상 최저가. 네. 최저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네. 기적의 쇼핑몰. 마켓.국민. 네. 엄청 싸네요. 이게 5만 원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지작거리고 말이야. 아이, 이거 좀 싸주세요. 예. 좀 사봐. 난 착한 보쌈을 샀어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 착한 보쌈에서 말이죠. 이번에 그 12월 7일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고기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훈 나이트 클럽 100회 특집으로 말이죠. 네. 그때 이렇게 착한 보쌈에서 협찬을 해주기로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쌈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식 홍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알싸한 홍어 얘기했더니 게시판에 갑질하는 거냐. 갑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행사 당일까지 계속 방송으로 협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놓고 협찬이 안 들어오면 거기서 사겠습니다. 이러면 설마 갑질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자, 그리고 이담채 김치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담채 김치 너무 맛있는 김치라서 그렇죠. 얘기했는데 장수 막걸리는요. 장수 막걸리를 저희가 했는데 장수 막걸리가 아니라 옹해야 막걸리에서 옹해야 협찬해 막걸리. 주겠다. 정말요? 네, 옹해야 막걸리. 여러분 저 장수 막걸리 잊어주세요. 네. 장수 막걸리는 이제 단명했습니다. 옹해야 막걸리로 여러분들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초대 손님으로 우리가 또 100회 특집이니까 관훈 클럽 총무를 초청해서 축사가 아니라 노래 한 곡 시키려고 합니다. 관훈 클럽 총무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불러가지고. 보통 50대 이상의 뭐 중견 언론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노래 한 곡 시키고 춤도 한번. 아재 개그도 좋습니다. 맞든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12월 7일 목요일 고기 파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박달 홍게도 협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민동기 국장이 데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네. 큰 특종 단독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그래요? 관훈을 위해서 제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왜 우리 회사에 신발지? 자, 우리 회사에 저기 보도하기에는 네. 좀 그런데 네.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7시 한 30분 조금 넘은 시간. 다 퇴근할 시간. 네. 네. 고암빌딩 1층에서 예. 고기춘 실장님과 외부 주차 인간의 예. 대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암 빌딩에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어디론가 가서 잠깐 일 보고 일을 본 거죠. 아니 그 양반이 돌았나? 아니 어떻게 그런 그래서 그 현장을 적발한 고기춘 실장께서 바로 뭐라고 했죠. 우리 또 고기춘 실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차를 빼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막 뭐라고 합니다. 역사와 민족이 동원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해서 문제도. 근데 보통 보통 그러면 외부 주차인도 뭐 이러면서 가거든요. 야, 근데 그분 만만치 않았어요. 아니 지금 뺄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 양반 이제 대들었어요? 대들었죠. 고 실장한테? 대들었죠. 이런. 정말 막 양복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1층에서 딱 퇴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경비원이 나한테 뭐라고 해?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야 우리 또 고기춘 실장님 아닙니까? 그거 안 봐주시지. 안 봐줍니다. 딱 뭐라고 그러느냐. 외부인이 남의 회사에 대고 주차해놓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어제 완전히 그냥 고암 빌딩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고함 빌딩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암인데. 고암. 제가 어지간하면 그 현관을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1층 그 로비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지나가다 맞을까봐. 진짜 맞을까봐. 와 진짜 고기춘 실장님 오랜만에 그렇게 고함 지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 외부인이 우병우란 얘기가 있던데. 진짜 우병우 전 수석은 1층에 한번 주차 한번 해놨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작이 납니다. 아작이. 차라리 검찰에 구속되겠다고 할 겁니다.
어제 우리 고기철 시장님이 보통 안경을 쓰고 계시거든요. 예. 안경 잠깐 벗었어요. 진짜? 잠깐. 뭐라고 하니까 외부인이 우통도 벗으실 수 있습니다. 그 무섭지. 그럴 땐 진짜. 네. 네. 우리가 한때 그 12월 7일 공개 방송을 고암 빌딩 주차장에서 네. 거기서 고기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쌈으로 맞았죠. 맞아 죽어요. 고기철 시장님이 네. 귀요미 들 거야. 네. 들고 홍어 말리듯이 이렇게 널브러질 겁니다 아마. 그래 여러분 고암 빌딩엔 차를 내지 맙시다. 그렇죠. 네. 국민 캠페인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단독 보도까지 했는데 네, 끝났네요. 이제. 끝났어요. 자, 짧게 단신 전해주시죠. 네, 단신. 아침에 2시간 준비했는데. 단신하고 가래. 네, MBC 사장 공모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20일부터 서류 공모를 시작을 해서요. 그 오는 30일까지 네, 서류 공모를 마감을 하고요.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출한 다음에 이 3명을 대상으로 12월 1일에 정책 설명회를 여는데 이것은 뭐 IMBC 등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정책 설명회를 생중계로 방송을 한 다음에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방문진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질의 그리고 의견을 네, 수렴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방문진 이사들끼리 논의를 해서요. 12월 7일 그러니까 관훈 나이트 공개 방송이 있는 날 그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저희 공개 방송 때 발표하면 안 될까요? 직접 오셔서. 이완기 이사장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게스트.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네. 봉투를 딱 열고 MBC 사장 해가지고 이름을 말할 때 착한 보쌈을 입에 넣어드려서. 예, 네. 그렇지. 예. 어쨌건. 네. 12월 7일에 네,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그때 그러면 MBC 사장이 확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아마 다다음 주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이 최승호 PD는 미디어 오늘이 최초로 네. 그 양반이 나가기로 했다. 보도했고요. 그 이후로 또 누가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그리고 2012년 공정방송 파업에 참가를 했다가 말년을 브런치 교육으로 네, 받으셨던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도 네, 출마를 그분도 선언하셨고요. 그 반듯한 양반이 브런치 교육을 받았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역시 2012년 파업 당시에 후배들의 편에 섰던 이문식 전 MBC 논설위원도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분도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재철 사장 시절에 이제 기자직을 박탈당하고 외주 제작국으로 유배를 갔던 송기원 논설위원도 출마 의사를 네, 밝혔고요. 그다음에 PD 수첩 광우병 편을 진행을 했던 송일준 PD, 지금 이제 PD 협회장인데. 지금까지 이름 나온 분들은 아주 상당히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네. 출사표를 던졌고 아직 뭐 거론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윤곽이 드러난 사람 없어요? 네, 출마를 뭐 저희한테 아니면 뭐 혹은 다른 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분들은 이 4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은 확실하게 안 나간다고 밝혔고. 저희 또 바이블환, 성경환 전 교통방송 대표도 안 나간다. 밝혔고 지금 정찬영 현 TBS 사장, TBS 대표이사께서 계속 거론이 되는데 정찬영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안 나간다 이렇게 밝힌 게 없습니다. 김호준한테 들으니까 뭐 나올 것처럼 얘기하던데. 그래서 나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걸 조금 봐야 된다라고 지금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니다라는 사람은 없군요. 아니다라는 사람은 없는데 또 아직 본인이 나가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교통방송 대표이사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정찬현 대표이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뭐 그건 워낙 지금 교통방송을 굉장히 잘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MBC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곁눈질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 안 되면은 본인이 있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많은 MBC 사장직에 굳이 지원을 하겠느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돼가지고 계속 TBS 대표로 남아 있으면은 왜
다음에 도전하시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본의와 무관하게. 네. 그렇죠. 훌륭한 분이면은 틀림없다. 그렇죠. 정찬영 대표. 네. 이렇게 난 그분을 칭찬하는데 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TBS에 안 불렀을까? 저는 몇 번 나갔습니다. 정찬영 화이팅. 아니 근데 또 지난번 YTN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제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요. 네.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보지만 최승호 PD 비토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언론계에서 돌고 있는데 네. 이거는 한번 좀 찾아봐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 같지도 않고 네. 국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간 MBC 사장 인선에 개입할 수 있을 권력기관 네. 그 권력기관의 뜻과 무관하게 최승호 비토론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난번 YTN 해직 기자 비토론하고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네, 같아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최승호는 너무 과격하다. 네. 뭐 탈레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컨트롤을 받지 못한다. 아니 청와대가 지금 컨트롤할 생각이 없는데 청와대의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뽑힐지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박문진의 이사 구성이 여당 5, 지금 현 여당, 여당 5분 그리고 구야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온 사람이 지금 3분 이렇게 계세요. 4분 이렇게 계세요. 이 4분 중에 지금 고영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가 좀 진행되고 그렇죠. 있어서 네. 5대 3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임이 된 다음에 사장 이런 선임 같은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5대 3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영주가 아웃이 되고 뭐 여당에서 또 한 명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6대 3까지는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5대 3 구도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워낙 지금 나오신 분들이 좀 출중하고 뭐 어떤 면에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뭐 그런 분들이신데 뭐 이렇게 부적격자까지 분류를 할 사람은 아직 드러난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5명 중에 누가 부적격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이사들의 표가 갈릴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최종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3명이니까 이 3명의 표가 분산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 그쪽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경우도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송재호가 아마 송재호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MBC의 좀 접촉 청산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YTN 상황과 되게 흡사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고영주 이사 해임 이후에 만약에 이제 해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보궐이사 선임할 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대 3 구도에서 MBC 사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계속 지금 방송계라든가 국회 안팎에서 들리는 얘기는 MBC 또 출신들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트워크가 돼 있거나 그런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데 지금 저 국회에서 MBC 사장으로 아무개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무개가 미는 아무개가 사장이 된다면 저 그때 이제 다 옷 벗고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그 얘기와 비슷한 연장선 맥락에서 최승호는 너무 세다. 최승호 비토론이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BC 안팎에서는 뭐지? 이런 생각이 계속 우려가 나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치권은 그 MBC 사장 선임에 손을 떼십시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정상근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최종 3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올라가겠지만 흔히 말해서 최승호 비토론이라는 그런 게 YTN처럼 뭐 노정면 비토론처럼 그게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거론된 후보들은 다 부적격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장이 되려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된 야권 이사들 3명의 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분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표를 필요로 하는 그 후보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뭔가 딜을 할 수도 있다. 네. 사람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봐. 무슨 어떤 식이야? 그러니까 3명 중에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최승호 외에 2명이 들어갔다. 근데 지금 박문진 여권 인사들은 저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소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최승호를 제외한 나머지 2명 후보 중에 한 명이라도 접촉을 하거나 이쪽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나머지 3명 야권 인사만 잘 딜하면 4대4가 됩니다. 그러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현 여권 추천 이사들 중에서 한 명이 저렇게 가도 상황이 되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야 이러다가 YTN 사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박문진 이사들 여권 이사들 그분들 면면을 보면은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한 사례가 박근혜 정권 때 조대현 씨가 사장됐을 때 그때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야권 추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추천 이사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서 당시 뭐 고대영 사장이랑 뭐 조대현 사장 지금 이렇게 유력했었는데 근데 고대영이라는 캐릭터보다는 조대현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더 뭐 안쪽에서 받아들이기 좀 그렇죠. 좀 그래서 고대영이 그때 미끄러졌어. 맞아요. 그래서 미끄러졌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박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소신과 판단을 나는 믿는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을 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왜 웃어요? 네? 아니 개나 먹고 싶어서. 자꾸 만져. 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하나 뜯읍시다. 아니 그리고 안 되겠어. 그리고 여기 뜯어졌어 진짜. 뜯어졌어. 먹읍시다. 본인이 먹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자꾸 이거 만지니까 먹고 싶잖아. 아니 저는 그냥 신기해서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근데 지금 저희가 언급한 이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도 저는 기본적인 양식은 믿어요. 굳이 이쪽을 접촉을 뭐 할 그런 어떤 분들은 없다. 네. 아유, 김광동 이런 친구들하고 뭐 그러니까요. 말을 섞어요 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접수가 끝날 때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저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일단 뭐 서류에서 분명히 지금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이 몰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이 서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이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서 고민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은 아마 그런 어떤 전략에 말리지 않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방통위에서도 뭐 단속을 철저히 하는지 지금까지 뭐 누가 지원했고 뭐 이런 얘기는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캐치를 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지원을 했는지는 뭐 끝날 때쯤 가봐야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계속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어? 그럼 먹자. 네. 그래요. 아이고 좀 MBC 사태가 네. 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끝까지 그냥 가봐야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김장겸 몰아냈다고 뭐 새로운 정의가 완성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예. 네. 지금 뭐 사실상은 지금 뭐 파업에서 이제 복귀하신 분들이 거의 뭐 헤게모니를 장악했다고 해요. 그 신동호의 시선 집중도 신동호가 빠지고 변창립 아나운서가 그쵸. 진행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네. 변창립의 시선 집중. 지난 17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저희 시선 집중이 70여일간 멈추었습니다. 음악방송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파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공영방송 MBC를 지키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가장 큰 책임은 저희 MBC 구성원 모두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송,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방송으로 갚아 나아가겠습니다. 짧게는 2달여, 길게는 수년간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다시 달리겠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뭐 인사 발령이 나거나 네. 정식적으로 발령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라디오국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신동호는 안 되니까 이제 변창립 선배가 이제 해주시죠. 그래서 변창립 선배가 뭐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변창립 그분이 지금 아나운서국 소속이 아닌데. 네, 아니에요. 아닌데. 아닌데 아나운서국 소속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책상도 없어.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심지어 출입증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스튜디오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그냥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MBC 지금 임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게 음수사원이라는 큰 그 뭐 박정희 휘호. 거기다가 또 가렸대. 네, 세월호 그거를 했는데 가려버렸죠. 가슴이 찡하더라고. 네. 그게 그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그 김장겸 체제에서 했던 그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사제작국장 조창호 시사제작국장 그 양반이 나하고 대학원 같이 다녔어요. 아니 그 굉장히 제가 출입할 때 멀쩡했다니까요.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됐어? 갑자기 청경을 시사제작국장 앞에다가 불러가지고 방어 업무를 하라고 뭐 아무도 안 신경 안 쓰는데. 진짜 저 MBC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간부들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수능 전날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숙고 끝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고 그게 한 8시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 이제 다른 언론사들은 다 이제 지진 특보 뉴스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근데 수능이 연기됐다는 건 엄청나게 큰 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다 이제 끊고 막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거기를 이제 비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뭐 물론 MBC도 뭐 그렇게는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하여튼 다 이렇게 수능은 일주일 연기됐다. 이렇게 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MBC에서 한 8시 반쯤에 날씨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일기예보에 딱 연결이 됐는데 기상캐스터가 네, 수능을 하루 앞둔 그게 내일이 수능인데요. 미리 그걸 하잖아요. 미리 녹화해서 그거를 예상을 못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또 바로 또 대처를 하거나 뭐 그렇죠. 자르거나 하여튼 자막으로 아이 그 드러내야지 갖다 버려야지. 드러내야죠. 드러내고 날씨를 짧게 처리했어요. 그 앵커멘트로 그냥 가든가. 11월 15일 MBC 뉴스데스크 도중.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멘트가 끝나고 몇 곡지 나간 뒤 날씨 코너.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수능을 수험생들은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장 및 사과 멘트가 전혀 없는 클로징. 네, 지진 피해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재난재해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그 지진특보 하는 날 김장협체제 간부들이 다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응도 못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책임성도 없는 거죠. 네. 아 그럼 빨리 좀 딱 그만두지 뭐하러 방 빼야 되는데. 그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퇴직금 때문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어쨌건 이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은 일단 인사 발령이 나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러면 뭐 이제 무단 결근이 되니까. 또 새 사장이 오고 어차피 자기들은 뭐 내쳐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해고까지 이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고, 제가 쪼다들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네,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갑자기 예전 얘기 생각이 납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 연기된 역대 사례 중에 수능은 처음이지만 학력고사는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91학년도. 91학년도. 맞아. 지금의 91학번들. 맞아요. 그때 전기대 시험이 있고 후기대 시험이 있었는데 후기대 시험 때 시험지가 유출됐어. 아, 그래요? 네. 그 대형 사고였어요. 경기도 부천에 서울신학대라고 거기서 유출이 됐어요. 알고 보니 1992학년, 즉 92학번 후기대 입시 때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김용민도 나이 40 처먹어서 경력이 쇠퇴했습니다. 이미 다 알려졌고 그래서 수능이 이제 또 연기가 됐는데 1992년 1월 21일 MBC 뉴스데스크. 임신년 들어 첫 충격적인 뉴스가 내일 시험을 치르려 했던 후기 대학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입시 문제지가 도난당했고 시험은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학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 물론이고 이 대혼란의 비용은 계산의 차원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윤양섭 당시 교육부 장관. 문제지 관리를 비롯한 고사 시행의 책임이 당해 대학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교육부의 전 직원은 지금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장관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CBS 라디오에 최희준 씨라고 하숙생 그 최희준 선생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한 40분짜리 흘러간 옛 노래 프로가 있었는데 그 최희준 씨가 이제 녹음을 한 거야. 수험생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수능 끝났죠. 이제 자유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 푹 쉬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방송. 수능이 연기됐는데. 네, 연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담당 PD께서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멘트를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사인 딱 적어가지고 꽂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수능이 연기됐다 이 소식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일 보고 또는 그 시간에 맞춰 나갔는데 오늘 수능 끝났어요. 이런 게 나온 거지 이제.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뉴스 경남이라고 좀 때리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거 일면에 나왔어요. 오늘 수능. 근데 거기는 또 일면에 옛날에 저기 회장 아들 결혼식 그게 사고로 또 나갔어요. 그 매체가 그 매체예요. 그 매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저녁에 했으면은 당연히 판가를 했었어야죠. 당연히. 8시인데. 그냥 완전히 요즘도 MBC 뉴스가 다음날 아침 뉴스를 전날 놓고 합니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은
뭐 바꿨겠지 설마. 근데 사실 방송이라든가 그게 그 정도 되면은요 징계감이 징계감. 네. 아니 김용민의 그 뉴스 브리핑이라고 SBS 러브 FM의 인기 프로그램. 아 근데 김영철의 파워 FM이 3위였더라고요. 그래 잘났어. 근데 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새벽 3시부터 만들어요. 네. 왜냐면은 조간 뜨니까 배달판 뉴스가 이제 뜨니까 PD 1명, 작가 2명, 진행자 1명, 성우 1명 이 5명이 만드는 이 프로가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는데 거대 MBC 아무리 저 뭐 시용만 남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5명보다는 많은 그 스태프들이 그 뉴스를 전날 녹화를 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전날에 뉴스데스크나 9시 뉴스에서 했던 리포트를 다음날 아침 거하고 동시에 이제 같이 제작한 경우가 있어요. 네.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뭐 간밤에 또 상황이 뭐 진전이 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전날 한 리포트에서 오늘을 어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내일을 오늘로 해가지고 저녁 방송용, 다음날 아침 방송용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전날에 다 풀 제작까지 했다면은 이건 성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역사는 방송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 상태면은 뉴스를 중단해야 맞는 건데. 네. 하여튼 재밌네요. 뭐,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사람들도. 네. 뉴스 경남이 아니라 뉴스 MBC. MBC 뉴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 예. 예. 자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KBS 상황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제자로 파업이 80일이 됐는데. 어제 이제 집회에서 400명이나 모이셨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거죠. 아니, 모여가지고 뭐 투쟁 결의를 뭐 하시셨는데 지금은 뭐 월급 못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분들 KBS 분들이 MBC 사태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질까봐 이제 그거를 제일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지금 뭐 제1노조도 갑자기 뭐 복귀를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에 있던 뭐 보직자들, 그러니까 드라마는 계속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 쪽에 PD들도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뭐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이지 고대영 때문이 아니다. 뭐 이런 선명도 내고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협회가 또 홍기섭 보도본부장을 22일에 영구 제명했다고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저기 계속 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다가 결국 그렇게 기자에서 제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조합원 한 명을 또 때리기까지 했어요. 계속 이렇게 촬영 들어가니까. 네. 아, 맞아. 네. 이렇게 한 거죠. 아, 그 사람은 그런 거 하나 그 자리에서 포커페이스가 안 되나? 그러면서 보도본부장을 해. 또 옛날에 또 앵커도 했었어요. 아, 그럼요. 그 민경욱 보고 KBS 기자들의 최근 수준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고위층에 해당한 얘기겠지만은. 이명박근혜 때 잘 나갔던 이 이른바 고위층 기자들의 수준은 민경욱이 다 말해줍니다. 조선일보 수준은 강효상이 다 말해줍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보도에 일희일비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강효상 따위가 만드는 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뭐 거기에 무슨 무게를 실어주고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조선일보 일면에 뭐가 실리든 영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기가 막혀 할 뿐이죠. 이렇게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비평지, 전문지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봐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도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됐어. 그렇죠.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이야. 진짜 연구 대상이야. 본인들도 그런지 아닌지 이제 요새 막 나가더라고요. 아, 요즘 진짜 좀 오버 많이 해요. 오버 많이 해, 진짜. 요즘에 조선일보.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단계구나. 제가 느낀 단계는 뭐냐면은 독자들의 환심을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품격이나 공정 이건 걔한테 갖다 줘라. 저는 고기 플러스 이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목도 많이 받았고 자기가 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줬어. 여론이 됐지. 자기가 반에서 1등이야. 그런 대접만 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기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줘, 이제. 그러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상하게 막 하고 관심 받으려고 막 요즘에 약간 그런 단계인 것 같아 보니까. 100년 만에 사춘기가 왔군요. 잠깐 100년 만에. 사춘기가 느껴가지고 보면 왜 이러지? 100살에 사춘기가 왔어.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어. 아직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백세 인생. 그래서 사춘기 때 사춘기처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춘기를 제대로 보냈어야지. 그런
저런 사춘기를 좀 안 보내니까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저런. 근데 사실은 뭐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한 명한테 일어날 수 있지만은 1919년 인생 동기 동아일보는 또 왜 그럽니까? 같이 사춘기가 왔어요. 그 시대 뭐 약 먹고 태어났나? 참 웃긴 집안들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조선 중앙 동아가 난 중앙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한 회장님 아래에서. 그러게요. 그 중앙일보도 요새 좀 뭐랄까 하여튼 이상한 기사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일보 기자들하고 JTBC 쪽 기자들하고 뭔가가 좀 있어요. 근데 두 매체 사이에 인적 교류가 있지 않아요? 중앙일보 기자였던 사람이 JTBC 가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조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노조를 뭐 분리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JTBC 자체의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JTBC가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중앙일보 원래 소속에 있던 그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니셔티브를 뺏긴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중앙일보보다는 JTBC가 훨씬 매체력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기자들은 중앙일보보다 JTBC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중앙일보에 있는 이런 원래 그 원 멤버들은 우리 색깔 찾아서 가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게 촉매제가 되는 게 손석희라는 그렇죠. 인물의 존재예요. 예. 그제 대한민국 기자들의 그 손석희에 대한 시기 질투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는데 그냥 1시간 중에 한 40분이 손석희 씹는 거야. 이래서 뭐 하겠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한번 씹혀봤으면 좋겠어. 엄청 씹혀요. 모르셨구나. 근데 내가 40분씩 씹힐 그런 가치나 있나? 4일을 씹혀, 4일. 40분이 아니라. 이거 실속도 없는 건데? 손석희쯤 돼야 내가 씹어도 억울함이 없지. 이건 뭐, 예.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4일 중에 한 이틀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저는 요즘에 또 시사인이 보도한 내용 보면은 이명박 계좌 쭉 찾다가 홍석현 계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제 홍석현 쪽에다 연락을 했지. 홍석현 쪽에서 대뜸 우리는 해외 계좌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옛날에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앴다. 딴 계좌 제가 갖고 있는데요.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주진우 기자를, 주진우 선배를.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명박 계좌를 털다가 홍석현 계좌를 발견했다. 그렇죠. 주진우가 계좌 추적할 권한이 뭐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MB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수사하고 있는데 홍석현 형도 여기 얽혀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삼성과의 거래 속에서 나오는 건데 삼성과 중앙일보가 분리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전히 양자 사이에 영향이 홍석현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이재용 보고 JTBC 손석희 날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요. 못 날리는데요. 이 말은 거짓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삼성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손을 보려 한다면은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삼성입니다. 네. JTBC고요. 홍석현이 만약에 홍석현 회장이 그런 압력을 정말로 그 외풍을 막았다면 일단은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한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을 만들어냈으니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 압력이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래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네, 그 지난주에 청와대 기자단이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에 페북 라이브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청와대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우리 방송 나간 다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11월 17일에 올라왔어요. 11월 17일에 올라왔는데 20일부터 이게 좀 불이 붙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 그러니까 23일 오전까지 본 게 31,774분이 서명을 하셨어요. 이게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뭐 내용의 그 논리성, 합리성 이걸 떠나서 그런 얘기 들어도 청와대 기자단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기 MBN의 김은미인가? 네, 김은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미 맞아. 맨 맞은 모르겠어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네. 뭐야 그게? 확인하는 거야? 네. 내 지금 기억력을 의심하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여기 개가 너무 맛있어서 다 잊어버렸을까 봐. MBN 기자도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박근혜 까는 방송을 하더라고. 이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만약 그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했던 그 TV조선 박은주 여성 앵커분도 비판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 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저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박근혜 씨 쉴드를 쳤으면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은미 맞네요. 김은미. 거봐. JSA 이번에 귀순 관련해서 몇 가지 언론의 좀 보도의 흐름이 좀 이상한 게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JSA 대대장이 북한군 병사를 직접 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알려지자 진짜 언론에서 완전 다 받았었죠. 다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뭐 그 대대장을 엄청 이제 신화화하는 찬양하고 이제 띄워준 거죠. 찬양하고 띄워줬는데 그 이후로 이제 YTN에서 이거는 좀 부풀린 영웅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찬물을 끼얹은. JSA 대대장이 직접 가가지고 북한군 병사를 구해온 건 아니다. 이런 보도였는데 그 이후로 언론들이 다 달라붙으면서 이 대대장을 완전히 또 쓰레기로 만들었어. 완전 이제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다가 어제, 그러니까 22일 날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CCTV가 공개가 됐는데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군을 직접 구한 거는 그 중사 2명인 건 맞아요. 근데 대대장이 안 나섰던 거는 아니에요. 뒤에서 이제 엄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작전상으로는 가장 뭐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이 대대장이 뭐 구하러 가지는 않았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오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시 이제 대대장을 우와 대단한 사람 막 이렇게 매번 바뀐 언론사는 어딘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거의 어딘지 짚어볼 필요가 없는 게 다예요 다. 다 개새끼들이다. 그게는 요 개입니다. 요게. 네, 이게 뭐냐면은 조선일보나 뭐 이런 언론들도 온라인 대응 같은 거를 할 때는 어뷰징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합니다. 네. 되게.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 YTN이 뭐 오보 같은 거를 내긴 한 거죠. 대대장이 뭐 구하러 가진 않았다. 뭐 이 과정은 되게 부풀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대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대장의 입장은 본인이 공식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입장은 없어요.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언론이 처음에 그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다 받았었잖아요. 근데 의심을 했던 기자는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국방부 발표가 지금까지 약간 부풀려진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다 그렇게 나간 게 일단 참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없는가를 일단 생각을 했고 YTN도 거기에 뭐 그
없었다 중령이. 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팩트가 틀렸어요. 근데 그것도 YTN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한 게 아니라 관계자가 증언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국방부 발표만 다 보도를 했고, 그것도 증언을 발표를 보도했는데 나중에 뚜껑 까보니까 다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혼란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대상은 언론이죠. 언론이에요. 네. 언론이 가장 혼란을 줬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신문사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지면에 나오는 기사를 쓰는 기자하고 이른바 온라인 대응팀, 그 수습, 뭐 혹은 뭐 인턴 이런 기자들이 쓴 기사하고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로 나가는 건데도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기사는 말하자면 전습이 필요한 경력이 일천한 기자가 쓴 것이다.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언론사라는 게 데스킹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언론사인 건데 본인들 제호로 달고 그렇게 기사가 나갔으면 이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뭐 사과를 하든 뭐 바로 잡든 정정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YTN 같은 경우도 이 얘기가 좀 도니까 좀 의심이 됐는지 어쨌건 뭐 취재를 하긴 했죠. 근데 그렇죠. 다만 그 관계자 얘기만 듣고 이걸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보가 난 건데 또 YTN은 이게 CCTV 영상이 공개가 되고 대대장이 거기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보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내부에서 TOD 영상에 대대장이 없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YTN은 이를 바탕으로 JS의 영웅담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영상의 대대장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대장이 부사관들과 함께 직접 포복으로 접근해 귀순병사를 구조했다는 군의 발표 역시 일부 과장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가 뭐 오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보도가 아예 틀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인데 사실 뭐 그 뉴스를 수용하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태도죠. 뭐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짚고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확인됐는지 정확히 짚어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은 잘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국방부가 발표한 게 저게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팩트 체킹 과정에서 관계자 증언만 듣고 이제 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발표를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좀 혼란을 많이 줬어요, 저는. 제가 그 조승호 YTN 기자 이직됐다 들어가신 분. 그분이 최근에 기자협회보하고 가진 인터뷰를 보니까 안 본 사이에 너무너무 망가졌다, YTN이. 바로 그 망가진 YTN의 단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진실성과 관련한 부분에 자꾸 허점을 보이면은 누가 언론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진짜 오보도 날 수도 있고 그 판단 미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툭 까놓고 이제 사과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뭐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사과를 하는 게요. 물론 부끄러운 일이죠. 오보로 인해서 사과를 하는 게. 또 자기의 어떤 경력 관리의 오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훨씬 책임 있는 자세예요. 빌 게이츠 오보도 그건 사과를 안 했지. 데스킹 책임자가 사과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그런 걸 지적한 사람을 완전히 고소한 걸기도 하고. 아유 참. 이제 본인 털렸어 이제. 김장철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JSA 보도에서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김종대 정의당 의원하고 네, 이국종 나주대 교수님하고 이게 뭔가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김종대 의원이 17일 날 처음으로 페북글을 썼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김종대 의원은 페북에 썼던 글에 이국종 교수를 비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대결 구도가 딱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그때 지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기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주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부정당했다.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뭐 내장의 분변, 뭐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국종 교수가 15일 기자회견에서 뭐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면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 절규하듯이 저항했다.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국종 교수를 저격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거 기자회견을 이제 기획을 했던 국방부 그리고 이제 언론의 되게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언론이 진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 국방부가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언론이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도를 하는 거 이런 거는 결국 판단을 언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디테일하게 다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야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이렇게 제기가 되니까 언론이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종대 대 이국종 대결 구도로 몰아가면서 자기네 책임을 싹 빠져. 이렇게 막 둘이 싸움을 붙여요. 근데 그걸 저는 언론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 뭐 하여튼 기생충 공개하고 이 분변 관련돼서 이제 공개를 한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했다는 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판에는 분명 언론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언론이 쏙 빠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좀 힘든 심경을 이제 토로를 하셨는데, 네. 과연 이국종 교수가 김종대 의원의 페북글을 볼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나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네.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좀 피곤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에 원래 언론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점을 드러내다가 네. 이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자 언론들이 쑥 빠지면서 김종대 대 이국종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좀 손을 털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비겁하다고 봐, 언론이. 아이고, 참 뭐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논란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뉴스거리를 양산하는. 네. 이건 뭐 거의 이제 자가발전식의 그 뉴스 메이킹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자가발전식 뉴스 메이킹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냥 뉴스가 없으니까 뉴스가 될 만한 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쫓아다니는 네. 이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말이죠. 아유, 전 절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론의 수를 줄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전두환식 발상의 일부 기절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하.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하여간 깜도 아닌 언론들이 너무나 설쳐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사람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를 이제 비난하는 김종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냈더라고요. 그렇죠. 네, 김종대 의원은 물론 그 두 번째 페이스북 글은 이국종 교수에 대한 비판도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좀 그 이후에 이국종 대 김종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좀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 그러니까 논쟁이 흘러가면서 오버한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건 여기서 언론은 쏙 빠졌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쏙 빠졌다니까. 네.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보도를 해놓고선. 네. 자, 그렇게 쏙 빠졌지만은 박달 홍게에는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살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또 있어요? 아니요. 자, 다시 우리 저 100회 특집 공개 방송 안내. 12월 7일 목요일 네. 저녁 7시. 7시. 예.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고 착한 보쌈. 네. 옹해야 막걸리. 예, 여기 협찬해 주시기로 했고 네. 알싸한 홍화와 이담채 김치는 예, 또 안 해주시면 저희가 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게는 어떡합니까? 홍게는 너무 비싼데 게맛살로 오양 게맛살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래미도 아니고 게맛살. 예, 오늘도 우리 이창희 감독 고생하셨고 그리고 최욱현 PD 고생하셨고 우리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99회인가요? 다음 주가 공개 방송 한 주 전이죠. 99회입니다. 99회?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